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계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시대.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창의성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캔버스를 차지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기계가 그린 그림,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섣불리 답하기 전에요. 실제로 전 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붙였던 한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2022년에 이 그림 하나가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왜냐고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 이미지가 꽤 권위 있는 미술 대회에서 턱하니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미드저니라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디지털 아트 부문에 출품했는데 글쎄 1위를 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예술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아니 버튼 몇 번 누른 게 어떻게 예술이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어요. 하지만 작가 앨런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명령어 몇 개 입력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수백 번이나 명령어를 수정하고 다듬고 또 거기서 나온 수많은 결과물 중에 최고를 골라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죠. 무려 8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80시간은 창작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도구를 좀 오래 쓴 것뿐일까요? 그럼 대체 앨런이 사용했다는 이 신기한 기술,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림을 척척 그려내는 걸까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탄생시킨 핵심 기술, 바로 확산 모델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확산 모델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해요. 뭐냐면 일단 AI한테 멀쩡한 그림을 망가뜨리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한 이미지에 노이즈를 막 섞어서 점점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시키냐? 바로 그 과정을 정확히 거꾸로 되돌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노이즈, 그냥 지지직거리는 화면에서 시작해서 노이즈를 단계적으로 싹 걷어내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비율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선명한 그림 위에 모래를 한 줌씩 한 줌씩 뿌려서 그림이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덮어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게 학습 과정이에요. 그럼 생성은 뭐냐? 다시 그 모래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걷어내면서 원래 숨겨져 있던 그림을 드러내는 거죠. AI는 바로 이 모래를 걷어내는 작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전문가인 셈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냥 무질서한 잡음 덩어리 속에서 AI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의미를 찾아내서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듯 작품을 빚어내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과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술이 몇몇 연구소나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은 아주 짧았습니다. 2022년에 이 강력한 기술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021년에 달리가 이런 게 가능해 하고 보여주고 2022년 초에 미드저니가 예술적인 퀄리티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바로 그해 8월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게 그야말로 기폭제가 된 겁니다. 기술의 문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특정 회사의 비싼 서버에 접속해야만 가능했던 이미지 생성을 이제는 웬만한 개인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 집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단 몇 주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I 창작의 사계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럼 AI가 만든 이 창작물은 도대체 누구 거고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이런 논쟁, 역사를 보면 꽤 익숙합니다. 19세기에 사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기계가 찍은 게 어떻게 예술이야? 화가들은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했죠.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결국 사진은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았고 오히려 화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로 했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AI 논쟁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수많은 작가들의 그림을 허락도 없이 AI 학습에 쓰는 건 과연 공정한 걸까요? 앞으로 인간 예술가들은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창의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직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마법 같은 기술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건데요. 놀랍게도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이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무작위적인 노이즈 있죠? 그건 바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숫자들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우주복을 입은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그림으로 바꾸냐고요? 백허 공강이라는 어떤 가상의 지도 위에 우주복이라는 단어, 고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양이 그림, 우주복 그림을 전부 점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벡터 내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거죠. 다 들어본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법처럼 느끼는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요,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벡터, 행렬, 확률, 분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이 정말 정교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수학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멋진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AI가 그린 그림 한 장에서 시작해서 그 기술의 원리, 사회적인 논쟁,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수학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붓과 물감 대신 AI라는 강력한 새도구를 손에 쥐게 된 미래의 장작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덜 창의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예술가의 탄생일까요? 아마 그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